네, 수행의 향기에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분은요. 너무나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반갑게 그렇게 맞이를 하게 되는 분인데요. 사단법인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이시고요. 광동학원 이사장 소임을 맡고 계시는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원로위원 일면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그 작년에 이 BBS 초대석이 원래는 라디오도 BBS 초대석이 있고 TV도 BBS 초대석이 있고 그러던 시절에 예. 하나로 가면 어떨까 하면서 TV와 라디오를 함께하게 되면서 그 첫 번째로 모셨던 분이 바로 우리 일면 스님이셨거든요. 아이고, 예, 그렇습니까? 네, 근데 저도 굉장히 긴장했었는데 네. 우리 어른 스님께서 너무나 즐겁게 그날 말씀을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셔서 굉장히 아이. 행복했습니다. 니들 잘해가지고 저는 그냥 따라가면 됐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항상 저희들 좀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아이고,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는 TV 라디오 시청자 네. 청취자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BBS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에는 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만 이번에는 긴 시간을 아마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줄 믿습니다. 원래는 이민년 범띠해인데요. 우리 노래 보니까 범 내려온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범이 내려오면은 코로나도 멀리 물러가고 여러분들 근심 걱정이 확 풀리지 않겠나 싶고요.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 네. 지난해 사실은 빨리 외시고 싶었는데 저희가 신년 특집으로 해서 조금 늦게 모셨습니다. 네. 축하를 또 마음으로는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연말에 33회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대상에서 이 대상인 종정상을 우리 스님께서 수상을 하셨어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감 물론 여러 곳에서 소감 말씀하셨겠지만은 또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종정상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보다 훌륭한 분이 많았고요. 제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생명 나눔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네. 아마 우리 종단에서도 가장 귀한 게 생명 아니겠습니까? 네. 다른 것도 다 귀하지만은 그런 걸 좀 더 잘하고 많은 사람을 더 살리라.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제가 또 하고 있는 것이 학교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먼 미래에 훌륭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둥을 잘 좀 다듬어 달라 그런 경책으로 제가 감사히 받긴 했습니다만 좀 네. 부끄럽습니다. 스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네. 어떻게 보면은 인류가 이어져 나가고 밝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바로 네.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상을 받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제가 좀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요. 어떻게 이걸 조금 읽어드리고 갈까요? 포교 대상을 받으신 공적이랄까요? 그런 네. 부분을 제가 좀 자료 받았는데 이걸 잠깐 좀 읽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제33회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 대상 종정상을 수상한 일면 스님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보건복지부 지정 장기 이식 등록기관인 사단법인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장기기증 및 조혈모세포 희망 등록, 환자 치료비 지원, 자살 예방센터 운영, 자선음악회 개최 등 의료구호 및 사회복지 포교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계십니다. 또한 초대 군종교구장으로서 약 16만 명의 불자를 양성, 군법당 중창 등 군 포교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했으며 동국대학교 이사장, 일면 장학회 이사장, 해인동문회 장학회 이사장,
학교법인 광동학원 이사장 소임을 맡아 교육장학사업 활성화에도 앞장서는 등 인재불사를 위한 활동에도 진력하고 계십니다. 항상 제가 느끼는 거지만 우리 스님들께서는 제가 좀 자주 드리는 편 월화수목 금금금 요즘 유행하는 유행가 중에서 24시간이 모자라 뭐 이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바로 그렇게 뛰시는 분이 우리 일면 스님이 아니실까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생명나눔 실천본부 단순하게 이사장이라는 어떤 소임에서 잘들 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되는 일이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네. 돌아보시면은 이 생명나눔 실천본부를 이끌어 오시면서 지금 10여 년, 10수년이 지금 되는 그런 기간인데요. 어떻게 시작하셨고 지금 또 돌아보면 어떤 느낌이신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어디가 지시만 하고 결제만 하고 네. 그런 소임자가 아니고 저는 생명 나눔을 통해서 한 생을 더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2000년 1월 8일 날 간이식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저는 덤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싶어서 20년 동안 덤을 살면서 내가 고통받았던 사람 그런 삶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렸으면 그런 것이 제 원입니다. 그래서 결제만 하고 그냥 이렇게 얼굴만 내미는 가오마담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는 뛰자. 그래서 어떤 곳이든 생명 나눔에 관심이 있는 분은 찾아가서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조혈모 세포라든가 장기 기증을 설득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인원이 확보돼 가지고 그분들에게 또 아니면은 그분들은 이제 장기 기증을 한다고 서약했지만은 다른 사람 주는 게 아니고 바로 내 일가 친척 아니면은 나에게 돌아올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한다. 그런 뜻으로 설득을 하니까 네. 조금 바쁘게 또 설치고요. 또 제가 젊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이를 물으면은 몇 살이냐 그러면은 네. 제가 43살이라고 그럽니다. 43살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네. 제가 2000년도 22살 먹은 사람의 간을 이식받았기 때문에 21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합하면은 네. 43세다. 그럽니다. 그 젊었으니까 네. 뛰어다니는 거죠. 우리 스님께서 전에 나오셨을 때 부처님 살려만 주세요 하고서는 네. 정말 간절하게 네, 기도하셨다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말씀 기억이 나는데요. 한결같이 정말 덤으로 사는 생이다. 이 생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서 뭔가를 많이 정말 제대로 회양한다. 네.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종교에 관계없이 참 많은 분들이 생명나눔 실천본부의 운동에 많이 동참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우리 생명 나눔은 종교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네. 성속을 초월하고 나이 이런 거 관계 없습니다. 네. 그 사람이 어떤 시기든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근본적으로는 모든 이유를 다 제끼고 부처님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 행복하냐면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그쵸. 주위에 보면은 아픈 사람 또 돈이 없어가 굶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종류가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제일 한 것은 건강이 최고입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돈 많고 얼굴 잘나고 힘이 세도 건강하지 못하면은 네.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어떻게 하면 살리자. 또 한 사람이라도 치료비를 10원이라도 더 보태주자. 그런 것이 제가 하고 있는 거고요. 생명나눔 그런 활동하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난 장기기증 이식하는 그런 센터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우리 주위에 혹시 내사자가 몇 명 되는지 대략 아세요? 아니요.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통계에 나온 거면 4,000명이랍니다. 우리 주위에는 안 보이는데 그래 네. 많대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이 내사자 되면은 그분이 어떤 시기든 간에 이 생을 마지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사회인인데 자식이라든가 부모 형제가 내사자 되면은
정신이 없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명 나눔이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하면은 내사됐을 때 장기를 주고 가는 거예요. 그 장기를 주는데 건강한 사람이 내사됐을 때는 9명의 새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2000년도에 받은 것이 22살 먹은 사람의 내사자의 간을 이식받았거든요. 네. 그러면 4,000명인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4,000명 중에 몇 명이 장기를 주고 가느냐? 5%랍니다. 5%. 예. 그 선진국에는 35%, 40%가 가까이 된다거든요. 네. 이왕 세상에 가는 거 그 내 아들 아니면 내 부모 형제가 세상은 떠나지만은 그 장기는 누구에게 가서 큰 일을 한다. 그래 생각하고 큰 마음으로 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생명 나눔에 하는 일이에요. 또 장기를 주고 싶은데 또 이식을 받고 싶은데 치료를 해야 되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들이 모금을 해서 아. 그리고 이제 치료비를 주고 네. 우리 지금 BB에서도 거룩한 만남 네.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보니까 돈을 많이 모금해 줬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도 우리하고 같이 손잡고 네. 환자 치료비를 모금해서 도와주고 그런 합니다. 네. 이렇게 어렴풋이 아마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도울 수도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신 분들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생명나눔 실천본부에서 나는 어떤 방식으로 동참을 할 수 있는가. 또 그리고 필요한 분들도 생명나눔 실천본부의 문을 두들겨서 어떻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스님 말씀 들으면서 요새는 그런 걸 잘 못 본 것 같은데요, 스님. 한 십수년 전까지만 해도 왜 어디 여행 가거나 그럴 때 뭐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기차역이나 이런데 그 화장실 같은 데 들어가 보면요. 자그마하게 스티커 같은 게 붙어 있어요. 장기 매매. 네. 예. 그거는 네. 이제 그거는 브로커들이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절실하면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설칠 정도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말씀 들으면서 또 들고. 근데 네. 그거는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정식으로 맞습니다. 병원 가서 네. 나는 장기를 누구 주고 싶다든가 이러는데 음. 우리 생명 나눔에서 하는 것은 이제 대학로라든가 대학교라든가 가서 젊은이들 보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이건 예약하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만약에 당신도 그러지만은 당신의 일가 친척이라든가 또 아니면 내 주위에서 죽어가는 목숨 하나 살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설득하면은 젊은이들은 합니다. 네. 근데 또 하나는 문제는 나는 지금 이제 우리가 설명하면은 예 하겠습니다 했는데 네. 당사자가 나타났어요. 네. 그러면은 내가 그때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했는데 지금 하기 싫습니다가 또 못해요. 예, 그래서 이게 참 어렵고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장기를 이식을 하겠다고 서약하는데 조혈모라는 게 이제 네네. 이게 뭐냐면은요. 그 백혈병 소아암 환자를 말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조혈모라는 게 피를 만들어내는 조직이 망가진 거예요. 그분은 투석하다가 합병증이 와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럼 건강한 사람은 조혈모라는 거 이식해 주면은 그분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부모 형제 간에는 5%가 맞아요. 그러니까 참 맞기 어렵잖아요. 100% 네. 중에 5%니까. 네. 형제지간에는 25%거든요. 아. 그리고 남남끼리는 몇십만 분의 1입니다. 그래서 나는 용기 좋게 하겠다고 그러는데도 네. 내가 일생 동안 한 번 야. 부딪히기 어렵습니다. 네. 예. 조직이 맞는 분이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 나누면 1년에 약 한 50명 내지 60명을 새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희망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 할 수 있는 겁니다. 헌혈하는 것과는 또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은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마음을 내서 그리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체가 있으니까 네, 네. 그곳을 통해서 네.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다면 참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요. 네. 우리 생명 나눔에서 내가 이제 조혈모 세포를 기증하겠다고 서약을 해도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국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네. 저장을 해놔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님이 나는 하겠다 그러면은
그 DNA 검사를 해서 네. 복지부에서 저장해 놓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환자가 있으면은 매칭을 컴퓨터에 해서. 넣으면 매치가 네.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서로가 맞으면은 서로가 이해하면은 해주는 거예요. 예. 예, 제가 그 옛날 그 화장실에 허름한 그 광고 스티커 얘기를 왜 드렸냐면은 예.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연한 공포를 가진 분들이 그렇습니다. 아직도 계시다면은 네네네. 바로 우리가 믿고 함께 할 수 있는 단체가 바로 네. 이 불교계에 있습니다. 바로 네. 이 생명나눔 실천본부에서 여러분이 또 동참할 수 있는 좋은 길을 공덕을 또 쌓을 수 있는 네. 길들을 찾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네. 50여 명의 생명을 살린다. 지금 가장 최근에 탁 떠오르는 어떤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현재보다는 제가 몇 년 전에 네. 이사장 맡고 얼마 안 됐는데 서산에 있는 분이 신승훈 씨라고 신승훈 씨. 예. 네. 그분이 한 32살인가 돼가지고 내 사자가 됐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스님이 설득을 했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부모 형제들이 아주 뭐 그냥 노발대발했는데 두 번, 세 번 가서 설득을 하니까 이 양반이 가족들이 동의하여 했어요. 네. 그래서 5명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49세 때 가서 연불도 해주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직할 때 그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그게 기억나고요. 또 어떤 분네들은 한 번은 어떤 보사님이 왔어요. 네. 오셔가지고 스님 참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내놓은 거예요. 돈이 참 적어서 그러면서. 네. 제가 또 피워보니까 이분이 10년 동안을 적금을 내가 타는 날인데 1억을 가져왔어요. 어머나 세상에. 그래서 제가 그때 참 너무 참 고맙고 감동이었습니다. 예,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참 그분의 그 성의는 말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맙잖아요. 그래서 환자 치료비를 전해주고 그 치료를 받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뵌 일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많은 분들의 동참이 꾸준하게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그 부처님 경전 중에 보다가 보시했다고 굶어 죽는 사람은 없다. 아무리 가난해도 이제 네. 그 말도 생각이 나는데요. 네. 우리 불자님들 한번 이참에 마음 탁 내셔서 네. 동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번호는 뭐 알려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생명나눔 실천본부 어떻게 연결을 하면 좋을지 연락처를 조금 하나 알려주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전화번호는 네. 서울 02 네. 734에 8050입니다. 네. 그래서 언제든지 전화를 하시면은 네. 저희들이 거기에 상세한 안내를 해드리고요. 네. 또 안내 용지도 보내드리고 네. 그래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네. 내 주위의 한 생명을 살린다 이런 생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번호 02-734-8050번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고요. 네. 기억만 하지 마시고 바로 좀 이렇게 손가락으로 탁 눌러서 네.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로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군포교 얘기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군종교구라는 말이 이제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우리 스님께서 초대 또 군종교구장을 맡으셔가지고서 약 10만 양병도 아니고 16만 불자를 양성을 하셨어요. 자, 뭐 홍제사도 생기고 이제 두루두루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돌아보시면 참 어려웠던 시절도 많이 생각나실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뭐 60만 대군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이제 다른 종교든 군목이라든가 군신부가 군에 파견이 됐는데 네. 우리 불교는 좀 늦게 됐습니다. 그렇죠. 68년도에 네. 그리고 이제 군 이제 법사님이 월남도 가고 한국에서 이제 포교도 하고 그랬는데 75년도에 우리 이제 조계종에서 군종 특별 교구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제보고 이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군도 네. 잘 모르고 제가 군법사 출신도 아니고 그래서 망설였죠. 네. 망설였는데 주위에서 스님이 가면 잘할 거다 하고 이렇게 권해가지고 네. 떠밀려서 이제 갔습니다. 뭔데 하시면서 가셨군요. 그래 네. 이제 가가지고 제가 이제 그 고참 법사님이라든가 선배님들 찾아가서 군 포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렇게 한두 달 충분히 이제 의견 수렴을 해서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최전방 저 요즘 흔히 말하는 이북이 보이는 저 전방 있잖아. 뭐 GOP 그런데도 네네네. 한 사람에도 부르면 간다. 아. 예.
그러면서 밤낮없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부대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호응도 좋았고 또 운이 좋았던가 제가 할 때는 합참의장, 네. 참모총장, 일군사령 이런 분들이 다 불자예요. 아하. 그래서 저는 이제 최전방감 군에는 계급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썰쩍을 합니다. 제가 그 이 부대 전방일에 온다는 소리를 듣고 참모총장님이 그 가서 위로 잘하고 애로점 면제 한번 스님 살펴보고 오세요.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네들이 더 잘합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큰 힘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한 16만 3천 몇백 명이더라고요. 제가 통계내 보니까. 그리고 이제 시주를 하는데 군 오지 법당 같은데 이런데 법당이 없는 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군데를 설립도 하고 또 수리도 하고 이랬는데 스님네들은 본인들인 전방 가지고 잘 못해도 제가 군종 교구장에 가서 스님 이 지역에 그 군부대 법당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만 한 번도 안 된다 소리 안 해요. 서슴없이 그냥 그래. 요번 내가 초파일 받는데 얼마 있는데 드릴게. 아하. 동지 얼마 받는데 드릴게. 네. 특히 한마음선언 같은 데는 제가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네. 돈을 그냥 한 5천만 원 탁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비구니 스님인데 네. 10억을 받았어요. 어머나. 그건 아마 전무후무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스님네들이 우리 특히 군에는 젊은이들이 그렇죠. 20살, 21, 22, 23 이런 분네들이 60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각 포교당 사찰에서 젊은이들을 수개씩 하는데 1년에 10,000명 하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10몇만 명씩 할 수 있다는 게 군이 아니면 그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스님네들 협조를 잘 해주시고 응원을 잘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그냥 덤으로 잘 했습니다. 갑자기 예전에 스님 그 출가 수행하시던 에피소드 말씀하실 때 그 해인사에서 공부하시고서는 나오셨다 다시 공양주 살러 들어가셔서 아래 동네 안 내려가려고 눈썹까지 다 밀어버리고 네. 최선을 다해 성심으로 섬겼다. 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러셨다는 그 말씀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이렇게 솔선해가지고 몸으로 행으로 보여주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일들을 이뤄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물론 말을 표현은 잘하지만 말과 행동 같기는 참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근데 마음으로 표현하면은 상대방이 감동합니다. 네. 예. 말은 표현을 못하고 행동은 표현 못하더라도 마음적으로 진심으로 기도를 한다든가 이러면은 부처님도 감흥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거든요. 네. 그 제가 이제 어떤 신심을 내 가지고 한번 그래 해보니까 상대방이 저의 말을 귀를 기울여 준다. 이게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불자들은 절에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부처님이 감흥합니다. 예. 저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네. 지금 힘들잖아요. 힘들 네. 때 부처님도 기도하고 하면은 다 감흥해가지고 네. 성취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원력으로 함께 한다면은 그리고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한다면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 네. 가슴에 잘 새기겠습니다. 일면 스님의 그 출가 스토리와 그리고 이제까지 해오신 일들은 뭔가 이렇게 나의 인생, 나의 수행, 나의 길 해서 시리즈로 한 10탄까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영축문화대상도 그때 받으셨어요. 다 지난 그 종정상과 다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도 더불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불암사회주. 사실 저는 불암사회주 일면스님 그 호칭이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불교 방송에는 아이스크림 잘 사주시는 스님 이렇게 익숙한데 이 지금 현재 불암사가 참 여법하게 되기까지 우리 스님께서 또 많은 노력을 하셨죠. 또 광동학원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좀 지금 계시는 곳과 연관된 곳들 조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불암사는 한 1300년 된 그런 사찰이고요. 네. 신라 때 지정국사님이 창건을 했고 이제 그 역사를 보면은 2조 때
배불 정치를 해도 임금님이 서울의 4대 명찰을 정해놓고 신하와 함께 나라 태평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 곳이 4대 명찰 정해인데 그게 네. 동부람, 서진관, 네. 남사막, 네. 북승가 이랬어요. 아. 그게 4대 명찰 중에 예. 동쪽에 불암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불암산입니다. 예, 그래 예. 불암산은 부처님의 두상처럼 생겼다. 네. 이래가지고 불암산 이러고요. 회주라는 건 이제 뒷방에서 밥보다 먹고 있다 이 소리고요. 아, 예? 주지 스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잘 살아주니까 네. 저는 그냥 옛날 신도님들 오면은 마루에 앉아가 차 한잔 하면서 부처님 이야기도 들려주고 그런 걸 하고요. 네. 광동학교는 지금부터 76년 전에 해방 후에 운어 큰 스님이 계셨어요. 봉선사는. 봉선사 운어 네. 스님. 네. 그 봉선사 중흥조지요.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 해방이 되고 난 뒤에 네.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그렇게 했대요. 우리가 왜 일본 사람인데 이렇게 식민지가 됐냐. 우리가 힘이 없다. 못 배우고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절에 있는 땅이라든가 다 내놓으니까 당신네들 자손들을 우리 학교 보내달라. 그렇게 설득해가지고 지은 학교가 광동학교예요.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2개고 중학교 하나거든요. 그러면서 한 76년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소임을 맡아가지고 옛날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옮기고 뭐 이런 과정에서 조금 공부를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고 소문은 났는데 제가 하면서 저는 왜 그러냐니까 공부는 잘 못해도 네. 학교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을 할까. 그거를 제1 첫째 신조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하는 거는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고 또 충분한 정치를 해서 시행을 한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은 그 학교에 못 오면 울며 불며 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힘이 아니고 봉선사에는 월자 원자 조실 스님 또 밀자 원자 미룬 네. 배조 스님 네. 또 지금 뭐 초격 주지 스님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앞에서 그냥 두루마기 있고 흘렁흘렁 그러고 이러면은 그 어른들이 정신적 다 받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잘 돼갑니다. 아니 우리 스님께서 사실은 그 너무나 다양한 분야의 여러 가지 일들을 정말 불사가 이런 불사가 없다라고 싶은 그런 일들을 워낙 많이 하셔서 아마 불교계에서도 뭔가를 할 때 일단 우리 일면 스님께 가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상담 좀 해보자 그런 일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스님? 근데 이제 네. 다 잘합니다. 다 잘하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잘하는 거는 없고요. 네. 제가 해보니까 네. 공부는 무슨 뭐 박사학위라도 이건 잘 안 됩니다. 해보니까 안 돼요. 안 되고 일은 해보니까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이 산덩어리처럼 이렇게 많은 일이 있어도 네. 먼저 선호를 알고 시작하면은 일은 네. 복잡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고 처음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덤으로 살아가잖아요. 축구를 말하면은 저는 연장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전반 후반 승부 못 내고 부처님 덕택에 후반전을 참 연장전을 살아가는데 얼마 연장전이 더 될지 몰라도 연장전 하는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후에도 미련도 없이 최선을 다하자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그냥 하려고 합니다. 그 상을 받으시면은 사실 기쁘기도 하지만 부담도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대상 종정상과 영충문화대상 포교 원력상을 수상을 하시면서 아마 기쁘다보다는 이제부터 또 뭘 할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의 바람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상을 준데 고맙기는 하죠. 네. 고맙긴 했는데 사실은 그 상금은 다 돌려줬습니다. 돌려주고 이제 그 대신에 이제 누가 상 받았는데 고향 한번 사시오 그러면 그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할 건가 또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상이 채찍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스님으로서는 명예가 아니에요. 너는 좀 더 그 분야에
좀 덜 부족하니까 더 열심히 해라. 그런 채찍질로 받아들이고 더 잘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앞으로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도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BBS 초대석에 나오시면은 저희가 스님들을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뭐 양력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맡고 계신 직책도 막 소개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게 많을수록 선배 스님이시고 하는 일이 많으셨고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참 존중을 하고 이제는 아까 뭐 회주는 원래 뭐 이렇게 뒷방 늙은이 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조금 물러 앉아가지고서는 야 이제 뭐 알아서 잘하겠지 하실 법도 하지만 항상 최전방에 서 계시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스님? 제가 힘 잘해간 때까지 해야죠. 힘 잘해가지고 몸을 아낄 거는 없다 그런 생각하고요. 네. 제가 어릴 때부터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은 그 생각이 조금은 쇠퇴됐는데 큰 바위가 있으면 밀면 넘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안 된다 이 생각을 저는 누구 밑에 사람 보고 시켜도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못합니다는 그 단어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 단어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 단어를 이해 못합니다. 못합니다가 어떻게? 예, 그게 왜 이해를 못하지? 예. 그 상자들이 그래가지고 저한테 혼난 일이 여러 번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뭐든지 하면 된다. 이제 그 머리를 써보면요. 제가 만약에 어떤 분야의 문외한이잖아요. 그러면은 전문가인데 참음 구하면 됩니다. 그분 보고 해달라면 돼요. 그러니까 일은 쉽게 할 수 있다. 이래 생각하니까요. 네. 그 어려운 건 없습니다. 밑에 있는 분들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좀 스님. 그렇다 그래요. 근데 이제 말씀은 알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못한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능력이 안 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길을 찾아내고 할 수 있는 분을 데려오고 네.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아, 말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벌써 그게 작년 5월 8일이었네요. 우리 스님께서 초대석에 처음 오셨을 때 네. 저는 또 기억나는 얘기가 우리 그 은사이신 명자 허자 큰 스님 100원짜리 눈깔 사탕 하나 마음대로 사 먹었다가 3,000배 참여하셨던 얘기 진짜 재밌었거든요. 야, 진짜 무서우셨다 싶으면서도 너무나 재밌었고 아, 그렇구나. 정말 그렇게 가르침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스님이 지금까지 파이팅을 하실 수 있는구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요. 요즘은 네. 그렇게 무서운 스님이 없는 것 같아요. 호랑이 스님이라고 네, 우리 그러셨다고. 은사 스님은 전국에서 어딘 저리든 큰절에 가면은 우리 은사 스님을 아주 호랑이 스님이라고 소문났거든요. 아, 그러면은 그 문도 분들뿐만이 아니라 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다른 곳에 계신 네. 누구무나 그러면은 예. 아, 우리 저기 명자자 스님입니다 하면 아이고 호랑이 스님. 예. 아. 네. 그런 이제 우리 은사 스님이 옛날에 제가 이제 해인사에 어릴 때 있을 때 네. 상대방이 이제 우리 그때는 뭐냐면 야경이라는 거 했습니다. 스님들이 야경이요. 밤에 이제 이렇게 후라시를 이렇게 하면서 뭐 누가 어떻게 하는데 일종의 경계 업무, 경계 경비 업무를 업무.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스님이 나와 보시니까 누가 이렇게 밤에 심심하니까 젊은이가 법당 기둥을 이렇게 비춰본 거예요. 이렇게 네네네. 기둥이 몇 개인가 씨알을 받는가 봐요. 아, 그냥 일반인이 네, 와가지고. 아니, 스님이, 아, 야경하는 스님이. 아,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스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 이튿 아침에 공사 붙었어요. 고향하고 난 뒤에 네. 그 전기 그 담아 그게 돈이 얼만데 아, 그 플래시 그거 그렇지. 켜고서는 그렇죠. 하나하나 세보느라고 기둥을 시간을 끌었으니까. 세워보는데. 네. 그러니까 어머나 세상에. 부처님의 시연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그래 결국 그 스님이 쫓겨갔어요. 내가 그거 봤습니다. 그 정도로 무서웠어요. 그러면은 눈깔 사탕 맘대로 100원짜리 사 먹고 3,000배로 용서받으신 거는 우리 스님은 굉장히 예. 저는 그때 예. 울며불며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한 번만 제가 스님 생활 할 수 있게끔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그냥 무릎을 꿇고 1시간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붙어 있었죠. 안 그랬으면 쫓겨갔겠죠 그때. 야. 그래서 아니, 그때 참, 그래도 네. 우리 은사 스님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수비가 있어서 해외에 내가 만약에 여행을 가도요. 네. 이런 무슨 편지 봉투 하나라든가 종이 하나 절대 안 버립니다. 가져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 옷도 어지간하면은 집어 입으려 그러고 내가 더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 은사 스님이 시은은 비상보다 더 그거는 무섭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가슴에 담고 살죠. 저희가 생각할 수 없는 곳까지도 살피고 이 하나하나까지도 단속하시고 경계하시는 그런 어른들께서 계셨기 때문에 네. 오늘날 또 한국 불교가 또 명맥과 정신을 이어서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또 말씀 속에서 저는 눈깔 사탕만으로 충분했는데 오늘 그 플래시 전기 그 배터리 전기를 그렇게 낭비를 했다. 이게 시은을 갖다가 그렇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된. 정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네. 굉장히 좀 추억하면서 말씀하셨던 분이 또 지자 월자 스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 해인사에 요즘도 이제 저희들이 60년도에 해인사 살던 스님네들이 무슨 무비 스님, 설정 스님 이런 어른들이 우리보다 선배님이세요. 네네네. 그건 모임인데 가야산이라고 가야산에서 가야산 해인사거든요. 네. 살던 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면은 누구보다도 지월 스님 이야기예요. 근데 지월 스님께서는 무슨 키도 뭐 어른 보고 키 이야기하면 미안하지만은 키도 저희들보다 많이 적어요. 그런 어르신데 지팡이를 짚으시고 이렇게 도랑을 이래 다니는 거예요. 다니면서 누구든지 만나면은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큰 스님한테 배운 거는 누구보다 말 안 놓는다 이거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 놓는 거 못 봤죠. 말 안 놓습니다. 그 스님한테 배웠어요. 동자도 지나가면은 그 눈깔 사탕에다 하나 주면서 이거 잡숴 보세요. 맛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또 스님네들 지나가면은 어디서 왔느냐, 은사 스님이 누구냐 이러면 꼭 칭찬해요. 참 좋은 절에서 오셨네요. 참 은사 스님 훌륭하신 스님이세요. 그러면서 앞서 스님이 공부 잘하면 참 훌륭한 큰 스님이 되겠네요.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거는 배웠습니다. 그만큼 모든 분들의 그 당시에 살았던 분들이 마음에 귀처가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극단적이죠. 대비가 되는 것 같지만은 한편으로는 다 뭔가 통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호랑이처럼 경계하셨던 우리 큰 스님, 그리고 모든 것을 다정하게 보듬어 주셨던 우리 큰 스님.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불자들도 절에 가서 우리 스님들을 뵐 때 느끼는 가끔은 견책을, 가끔은 보듬어 주시는 바로 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수행과 어떻게 보면 포교와 그리고 누군가를 돕는 보시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수행자들에게 요구되는 건 정말 많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 길을 걸어오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없이 걸어가실 텐데 우리 후학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이런 부분은 내가 당부를 좀 기회가 닿을 때마다 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이 있으실까요? 요즘은 세상은 코로나도 있지만은 모든 물질이 너무 풍조하잖아요. 그래서 풍조한 만큼 우리는 소비성도 너무 강하고 그러지만은 그러고 세상을 살아가면은 가볍다 이러면서 가볍게 하기 위해서 모든 짐을 내려놓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양 어깨에 짐을 지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도 이제 등산을 이렇게 이제 좋아하는데 이렇게 가보면은 배낭을 안 짊어지고 올라가면은 물론 가볍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정상 가면 먹을 게 없어요. 배낭을 좀 무겁게 짊어지고 올라가다 보면 그 앞에 정상 가지고 가서는 밑에를 내려다보고 등산을 그 배낭을 풀으면은 과자도 있고 먹을 게 물도 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짐을 지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코로나가 이렇게 어렵다 그래도 지금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인도 같은 데는 코로나 고아가 있더라고요. 양 부모가 다 돌아가시니까 그 애들이 고아가 된 거예요. 그런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어렵더라도 용기 내고 특히 스님네들은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자제를 미탈하면 타제를 불속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의 허물이 있으면서 남의 허물을 벗어라 소리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깨끗해야 된다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허물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네. 그렇지만은 될 수 있으면은 덜 지으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에게 용기 있게 말하려면은 자기도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너무 풍조해서 우리는 불만이 많은데 조금 더 참고 뒤를 돌아보면은 우리가 행복하다 그리고 생각하고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긍정적으로. 저는 그래서 어느 가는 곳마다 야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이렇게 좋을 수 있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살아가는데 불만이 없습니다. 네. 네, 긍정으로 생각하니까. 네, 올 한해 그렇게 좀 씩씩하게 저희도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단법인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이자 광동학원 이사장이신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연 일면 스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님을 모시고 제가 방송을 하면은 너무나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폭포수 같은 말씀. 겨울엔 좀 추울 수도 있지만은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들이 아,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걸 한 번 더 생각하게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올 한 해 좀 잘해보자. 이런 좀 파이팅이 넘치게 네. 되는 에너지를 아유, 제가 얻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자, 스님 지금 방송 TV로 라디오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제 새해잖아요. 네.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지막까지 에너지를 주시는 말씀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